그래서 사건 번호가 202 타경 58946이고요. 안산에 있는 거예요. 안산인데 안산에 있는 안산지원에 있는 사건이고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1549-4번지 외 한개 목록. 이게 뭐냐면은 건물하고 토지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라서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면은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는 차이가 있죠. 다가구는 건축이 3층 이하 되고요. 필로티 주차장하고 지하 제외하고 다세대는 4층 이하죠. 다세대는 그 집주인이 한 명씩 각각 있는 거죠. 호수마다. 다가구는 보통 이제 집주인이 한 명이고 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분권자 이런 거 뭐 논의를 하고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분이신 거고 그런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럼 3층이 아닌 뭐 5층짜리 다가구 주택 이런 거는 다가구라고는 잘 표현을 안 하죠. 없죠. 건물 면적이 110평이고요. 대지권 62.16평, 매각 물건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사건 접수는 작년 9월이고, 소유자 김땡땡, 채무자 김땡땡, 채권자 한땡땡이고, 채권자님이 경매 신청한 이때쯤에 시세가 이제 감정가로 나왔을 테고, 그리고 임의경매예요. 임의경매니까 보통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죠. 최저가가 한 번 유찰되어가지고 5억대입니다. 5억대고, 사실 다가구 주택 하면은 우리가 가끔씩 하다가 제가 별로 동영상 조회수가 없길래 잘 안 했는데, 사진 잠깐 보기 전에, 한이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한이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한번 볼게요. 다가구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109947. 일단 좀 이따 볼게요. 한이님. 요 건물이에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건물이고, 사실 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주민 단지라고 불렀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3층짜리고 그리고 이렇게 문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층수마다 4개씩 있고요. 1층 2층 3층 다 4개씩 있고 도면 보면은 현관 들어가면은 101호 102호 103호 145 2층도 201 234 3층도 1 2 3 4 3층짜리 건물이니까 다가구는 보통 3층이죠. 필로티 주차장 제외하고 지하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 3, 12, 12개를 임대로 돌리는 거예요. 원룸 해가지고 임대로 돌리는데 뭐 30만원씩 받으면 뭐 360만원 나올 테고 왜 괜찮냐. 원래 다가구를 처음에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가구를 뭐 몇 채 돌리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많이 안 남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대출도 많이 안 나오죠. 대출이 왜 안 나오냐면은 대출 받을 때 반공제를 많이 하죠. 반공제.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은행 쪽에서 방어하려고 반공제라고 소액임차인 그 최우선 변제금 금액만큼 다 빼요. 12개 빼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경기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을 뭐 한 2,700이다. 그러면 2억 7천에다가 3억 얼마는 미리 빼요. 한도에서.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오죠. 대출이.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다가구는.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옥탑이 있네. 옥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옥탑은 사진이 어디 있었지 아까? 이건 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임장 한번 가봐야 알겠다. 가봐야 알 것 같고 방이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옥탑이죠. 요런 물건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건물들 나오면은 이걸 좀 봐야 돼요. 건물에 이게 제가 보는 건 무료 경매, 두인 경매니까 무료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랑 놀아주는 촉이 좋으시네요. 불법 건축물. 네. 1층은 이렇게 36평이고 2층, 3층 다가구도 이걸 좀 보면 좋고 그리고 근린 시설, 꼬마 빌딩 같은 거, 상가 건물 이런 거는 이거 꼭 봐야겠죠. 보고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한 개 층마다 이제 4개 호씩 원룸으로 다 돼 있는 거고 물론 다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3개 호이나 현황은 4개 호임 가구수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이고 어떨까요? 네, 위반 건축물입니다. 등기사항 보시면은 등기사항에서는 말소기준 권리가
예, 말소기준으로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압류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니까 얘죠.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인데, 임차권들이 있죠.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기간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죠. 신청하게 돼서 등기가 되면은 임차인이 전출을 나가시더라도 전입, 대항력의 요건, 전입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죠. 두 개. 물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고요. 이게 전출 나가더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많이 하시죠. 이사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크게 상관없죠. 대항력이 있냐 없냐 임차인이 그것만 보면 되니까. 등기상에서 특이한 거는 원래 다롤 신협에서 대출 받았었는데 여기 또 한별자산관리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론세일 방식으로 양도항수 받은 거죠. 받으면서 질권이 없나? 질권. 질권 대출 받았네요. 질권 대출 받아가지고 JB 우리캐피탈에서 질권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NPL로 뭐 이게 NPL인데 부실채권을 가지고 경매에 접목시켜서 투자하는 게 NPL인데 우리도 NPL 강의가 있죠. 이번에 수강생이 2명이었습니다. 예, 우리 원래 동문회 저희 동문회에서 또 수강하신 분 하셨는데 여튼 이렇게 NPL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를 유입하려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유입은 이제 낙찰 받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 케바케겠죠. 여튼 낙찰받은 예를 포함해 다 소멸이니까 인수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것도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대항력은 이분이 지금 있다고 나오네요. 13년도 말소기준 권리 날짜는 15년도니까 15년도 이전에 전입된 게 있으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쭉쭉쭉 보니까 이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분인데 소액 임차인이래요. 소액 임차인이어서 배당 받아갈 것 같아요. 근데 다가구 그 소액 임차인을 좀 볼 때 조심할 게 원래 소액 임차인이 배당 받는 거는 낙찰가의 2분의 1 한도에서 배당 받아가죠. 근데 그거 초과되면은 전액 못 받고 넘어가요. 넘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낙찰가가 지금 소액 임차인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6분, 7분 다 소액 임차인이시네. 다 소액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많죠. 그래서 이게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계산해가지고 과연 이분이 전액 배당 받아 가실지 아니면 일부 우리가 인수를 할지 아니면 다 배당 받아갈지 이건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경매 신청은 누가 했지? 다 하셨구나. 2개 있구나. 선행 사건으로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강제경매 신청하셨네요. 안땡님이 신청하셨고 안땡님이 임차인은 아니시네요. 따로 돈 빌린 게 있나 봐요. 요런 사건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은 보증금이 크지 않으니까 인수한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온 거고 한번 저걸 볼게요. 시세를 한번 볼까요? 일단 위치 보자. 위치가 왜 여기에 왜 이렇게 다가구가 많냐 하면은 다가구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여긴데요. 여기가 지금 쭉쭉쭉 가보면은 이렇게 정왕역 안산 옆이에요. 안산 옆인데 옆이고 그리고 이쪽이 이 정왕동이라는 데가 이렇게 전부 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주택단지예요. 보통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주민 단지라 부르고요. 왜냐면 여기가 간척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주택이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인데 요 아래에 시화 단지가 있죠. 국가산업단지 반월공단이 있고 시야공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그리고 학교도 있어가지고 학교에 자취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오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여기가 좀 원룸이 많아요. 원룸촌이에요. 원룸이 많고 근데 여기 위에 정왕역 쪽에도 이제 원룸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좀 더 비싸고
요 아래는 좀 저렴해요. 저렴하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임장 가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우리 볼까요? 정왕동에 다가구에 얼마에 요새 거래가 되려나? 매매에서 아까 시화중학교 쪽이었죠? 시화중 맞나? 시화중. 끝이구나. 시화중 쪽이고, 여기에 있는 다가구. 8억 3천? 7억 2천. 7억대. 물론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지어진 거랑 상태랑. 근데 우리 건물은 좀 오래돼 보이죠? 2002년. 20년 넘었네요. 20년 넘는 거고. 20년 정도 되는 게, 이거 비슷해 보인다. 한 7억 7천. 7억 7천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다가구에 그리고 이게 지금, 일로 넘어가네. 이게 7억 7천. 9억짜리? 요거는 얼마 안 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9억짜리는 이렇게 깔끔한 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억에서 7억 7천 정도? 요 아래 거 한번 볼까? 요것도 7억 3천. 면적이 367. 367이니까 우리 게 지금 363이죠. 363. 363. 요것도 볼까 한번? 363. 한 7억 7억 7천. 7억 7천. 7억 7천짜리 한번 잠깐 볼게요.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별로여서 잘 안 보는데, 7억 7천. 그래서, 사용승이 2000년도네. 2000년도가 7억 7천이네. 2000년도면은 우리는 그래도 2002년. 한 7억 7천 정도 보면 되겠다. 7억 7천으로 만약 예상을 하면은, 어디 갔어? 자. 지금 5억대예요. 사실 지금 한 6억대, 6억 정도로 쓴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왜냐하면 인수하는 게 그래요. 여기서 압류가 있긴 한데 교부권자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3,500만 원을 그냥 인수한다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 6억 정도 썼다. 그래도 1억 이상 싸게 사는 거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가져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임장 가보시고, 정리하면은 정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 그리고 최저가가 지금 5억대입니다. 5억대인데 선순위 임차인 하나밖에 없어요. 3,500. 근데 이거는 배당표를, 예상 배당표를 만들어 보셔가지고 얼마를 인수를 할지, 그리고 어디서 선순위 임차인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문건 홍달래에서 교부권자 봐야겠죠. 교부권자, 교부권자 봐야 되고, 요런 것도 시흥시, 당해세도 있겠죠. 당해세도 있고, 또 교부권자 있고, 있어서 교부권자의 법정 기일이 빠르다 그러면은 먼저 배당받아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소액임차인이에요. 소액임차인은 먼저 세금보다 더 빨리 배당받아 가죠. 소액임차인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배당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 있을 때, 아까 우리 표 만들었던 거 잠깐, 표 안 지웠지? 잠깐, 여기 있네. 얘네 당해세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갈 수도 있는데, 법정 기일이 빠르면은. 근데 최우선 변제금보다 늦잖아요. 늦으니까 만약에 3,500짜리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다 최우선 변제금 받아가면은 인수하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도 가보시고, 그리고 대출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70%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위반 건축물, 이거 지금 건축물 대장 껴보시면은 등재가 돼 있을 거예요. 등재가 돼 있을 건데,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이 연간 2회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해당 관청에다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5년 동안 그 내다가 이제 안 내고 위반 건축물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쭉 내잖아요. 근데 양성화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냥 위반 고청만 찍혀 있고 이행강제가 안 돼도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관할 관청에다가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입찰하실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담당자 얘기 들어봐야 돼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입찰하실 때는 담당자 얘기 들어본 다음에 한번 관심 있고 갖고 싶은 분들은 입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건 볼게요.